대학생이 된 이후 나는 학교 근처에 있는 오래된 하숙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주변 환경은 조금 낡았지만 학교와 가까워 편리했다. 하숙집 주인인 김할머니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고 다른 하숙생들도 다들 친절해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으로 기억한다. 누군가 복도에서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딱딱한 슬리퍼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나는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건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해서 방 앞을 지나갔다. 이상하리망치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걷는 소리였다. 피곤했기에 신경을 끄고 잠에 들려고 했는데 그 소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도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깨울까 주저했다. 그렇게 소리를 듣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늘고 긴 마치 너무 웃어서 숨이 가쁜 듯한 웃음소리.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나는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잠에 들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하숙생들과 어제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기분 탓인가 싶어 그냥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을 기점으로 이상한 일들이 빈번해졌다. 특정 시간에 들리는 발소리, 그리고 벽 너머에서 들리는 의문의 속삭임.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밤엔 갑작스런 찬바람이 나를 깨웠다.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차가움이 방 안에 가득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아래에서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그 순간 방문짝이 삐걱이며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바람 때문일까 생각하려던 그 순간 방문턱에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다.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방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갑작스런 공포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순간 그 그림자가 사라졌고 나는 서둘러 전등을 켰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에게 그 밤에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하숙집은 오래된 곳이라 예전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다. 오래전 이 집에서 아픈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겁을 먹을까 걱정스러워했지만 그 뒤로 나는 오히려 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밤이면 여전히 발자국 소리와 속삭임은 계속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것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나에게 어떤 존재들이 이 집을 지키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졸업할 때까지 그 하숙집에서 지냈다. 마지막 날 밤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방 안을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잘 지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하숙집을 다시 찾아간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시절이 때때로 그리워지는 건 사실이다. 미스터리하고 오싹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전이 들었던 그곳, 언젠가 다시 그 집을 방문한다면 옛날과 같은 발자국 소리를 만날 수 있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니 편하게 앉아서 읽어주세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오래된 전통과 자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수십 년간 내려오는 한 가지 불안한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마을 끝에 있는 귀신의 숲에 관한 이야기였다. 귀신의 숲은 깊고 어두운 나무들로 가득 차 있어서 대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다. 이 숲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이 많았고 없어졌던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귀신의 숲 근처엔 절대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도시에서 온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다. 부모는 도시에 살던 바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이곳에 와 드넓은 농장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들의 아들 지우는 수줍음 많은 12살 소년으로 이사 와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대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지우는 친해지고 싶던 마을 친구들 몇 명을 집에 초대했다. 아이들은 우선 농장에서 놀다가 집에서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부모님이 준비한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고 부모님 또한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침내 자연스레 마을에 오랜 전설인 귀신의 숲 이야기가 나왔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지우는 친구들이 하는 무서운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귀신의 숲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숲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히게 되고 영혼이 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지우는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지우는 용기를 내어 귀신의 숲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이 잠이 든 후 집을 몰래 빠져나왔다.
걷고 또 걷고 어느새 그는 마을 끝에 다다랐고 그곳에는 귀신의 숲이라고 불리는 숲의 입구가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은 매우 음침하고 체면도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겁에 질렸지만 계속해서 숲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나무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지우나, 분명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지우는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 발짝 더 옮기자 이번에는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던 그 순간 지우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등불을 들고 있는 그 노인은 조금 전의 속삭임과는 다른 생소한 목소리로 여긴 아이가 올 곳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놀라움의 말을 잇고 있던 지훈에게 노인은 숲속에서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 갇힌 영혼들의 한을 풀지 않고는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훈은 그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수십 년 전 실종된 마을 어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챘다. 노인은 소리 없이 미소 짓고는 점점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지훈은 그 밤 숲에서 탈출하여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경험 후 며칠 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그날 밤 이틀 뒤 귀신의 숲에서 죽은 나무가 자라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고 했고 쓸쓸했던 숲에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했으며 몇십 년 전 사라졌던 몇몇 사람들의 흔적이 숲의 비밀 속에서 찾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훈에게 묵묵히 고마움을 표했다. 어린 소년의 용기가 귀신의 숲을 해방시켰다고 믿으며 지훈은 마을의 전설이 된 것이다. 그 후로 지훈은 귀신의 숲을 기억하며 자란 마을의 일부가 되었고 그 숲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소문 중 하나일 뿐이지만 뒤를 돌아보면 한밤중 귀신의 숲으로 가게 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 산이 우거진 한적한 마을에 혜진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혜진은 항상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에 몇 년 전 이사 왔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를 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유를 묻자 그저 대답을 피하거나 미묘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으스스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마을 뒷산의 오래된 절터에 서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공간에서 오래된 절의 폐허가 보였다. 그곳은 이미 전설처럼 사람들이 배 오르내리던 곳으로 옛날 대사가 제자를 죽이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는 장소였다. 꿈속에서 혜진은 한 중년 남자를 봤다. 그의 눈은 깊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혜진은 아직도 그 남자의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단순한 꿈이라기엔 너무나 현실감 넘쳤고 묘한 불안감이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산책을 하던 중 마을 뒷산을 지나던 혜진은 꿈에서 본 풍경과 동일한 절터를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절터로 들어간 그녀는 집안의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땅을 살펴보니 오래되어 알아볼 수 없는 낡은 목탁이 나왔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공포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그 곳을 떠났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이상하게도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선 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평소라면 금방 닫아야 할 창문이 왜 열렸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그녀가 닫으려고 해도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날 밤 혜진은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그녀의 방 아니었다. 뿌연 연기 속에서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났고 남자는 온 방을 걸어다니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번엔 그의 입에서 내가 돌아왔다라는 말이 메아리치는 소리로 들려왔다. 혜진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마지막 몇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꾸만 반복되는 악몽에 지친 혜진은 마을에 나이 많은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 할머니는 마을의 역사를 잘 아는 분으로 유명했다. 혜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고민 끝에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절터는 사실 마을에 끔찍한 비극이 내려진 장소여서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악령은 완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혜진은 할머니에게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할머니는 당시 절의 대사였던 이의 제자라고 설명하며 그가 죽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마을에서는 자꾸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뿐이었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가 풀지 못한 의문에 더욱 깊은 호기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꿈을 꾸었다. 이번엔 절터에 놓였던 목탁이 방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남자는 더욱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며 내가 돌아왔다라고 고요하면서도 가슴이 터 막힐 정도의 분노를 담아 말했다. 그 후로 혜진은 매일 밤 꿈을 꿨고 점점 그 목소리와 장면들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결국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과 절터의 비밀은 탐험하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사를 결심했다. 그녀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간혹 그녀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아무도 그 절터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여전히 그 남자의 유령이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고요한 마을 속 수많은 사람들의 꿈속으로 찾아올 뿐이었다. 각자 다른 꿈을 꾸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그 남자의 쓸쓸한 눈빛을 기억하곤 했다. 그것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깊은 비밀을 간직한 마을의 전설로 남아 있었다.